이번 1장은 함수와 극한이라는 단원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죠. 1.1절로서 함수를 표현하는 4가지 방법이라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함수가 뭐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겠네요. 함수의 개념은 한 양이 다른 양에 의존하는 그런 수학적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긴 듣는데 함수가 뭔지 그걸 갖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엄밀하게 정의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예로서 어떤 변수 x가 있고 변수 y가 있다. 그러면은 x하고 y하고의 그런 어떤 수학적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만 대응이 되는 그와 같은 오직 하나의 y만 대응되는 그런 수학적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오직 하나만 대응되는 그와 같은 관계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은 이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은 이제 대부분 이공계겠지만 문과 학생들도 있겠죠.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간에 우리가 어떤 대상을 관찰을 하고 그 관찰 대상들 간의 수학적 관계를 알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찰 대상을 x로 잡고 그리고 그 결과를 y로 잡았을 때 우리가 어떤 x라는 변수에 대해서 하나의 y만 결정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어떤 결과를 이해하기 쉽겠지만은 하나의 x에 대해서 만약에 답이 2개가 나온다. y가 2개가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갖다가 우리가 해석하기가 매우 곤란하겠죠. 또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떤 예측이라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x에 대해서 하나의 y만 대응되는 그런 수학적인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2개의 x에 대해서 하나의 y가 결정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역시 그것도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걸 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y가 단지 하나만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x에 대해서 2개의 y가 나온다. 그러면 사실 그런 건 함수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2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함수라고 부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의 양이 다른 양에 의존하는 그와 같은 수학적인 관계들 중에서 x에 대해서 y가 하나만 결정될 때 그걸 우리가 함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A, B, C, D 4개의 예가 있네요. 원의 넓이를 결정하는데 면적 A는 파이에다가 반지름의 제곱을 곱하는 이와 같은 수학적인 관계가 되겠어요. 그러면은 반지름에 대해서 A가 결정이 될 텐데 이와 같은 A는 R의 함수로서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반지름을 하나 집어넣으면 면적이 하나 나오죠. 반지름을 하나 집었는데 면적이 2개가 계산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면적 A는 R의 함수로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자, B번은 PT인데 population, 인구란 뜻으로 P라고 쓴 거예요. 시간 T일 때의 세계의 인구. 그러니까 어떤 시간 T에서의 세계의 인구는 어떤 관계가 있다? 함수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올해의 인구를 쟀는데 그 값이 2개가 나온다. 그런 일은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인구와 T하고는 얘네는 함수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또 이제 CW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얘는 이제 코스트, 무게 W인 편지의 우편 요금이다. 그러면은 W의 어떤 무게에 대해서 편지의 우편 요금이 2개가 나올 수는 없죠. 무게에 대해서 하나의 편지 요금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역시 이 W, 무게와 우편 요금 사이에는 우리가 함수 관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D번 같은 경우는 지진파의 수직 가속도 그리고 시간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우리가 또 그래프로 살펴보면은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그래프를 보니까 지금 시간축에 대해서 가속도가 수직축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시간에 대해서 그때그때 각각의 하나의 뭐만 대응이 된다? 가속도가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래프로 표현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함수의 형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앞에 4가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주어진 첫 번째 수, 면적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인구 같은 경우는 시간, 그리고 우편 요금 같은 경우는 무게, 그리고 역시 이제 그 수직 가속도도 시간 t가 되겠죠. 첫 번째 수에 대해서 또 다른 두 번째 수, 면적, 인구, 요금, 가속도가 얘네들이 거의 1대0 대응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되는 그와 같은 규칙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그걸 우리가 함수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 경우의 두 번째 수, 요 결과값들이 되겠죠. 요 두 번째 수를 첫 번째 수에 뭐라고 부른다? 함수라고 부른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이제 영어로 펑션이라고 하기 때문에 보통 F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함수 F라는 거는 어떤 이제 집합 D가 있어요. 그 D의 각 원소 X에 대해서 집합 E에 속하는, 여기도 이제 많은 원소들이 있겠죠. 단 하나의 원소 fx를 대응시키는 규칙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우리가 함수라고 부른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어떤 수학적 관계가 있는데 x에 대해서 y가 단